레전드 출신 감독들이 추운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 상황들을 현장에서 다 봤어요. 야구 기자로서 좀 마음이 저는 아팠거든요. 네. 비판을 받는 지점들은 명확해요. 이게 뭐 지니까 네. 아무래도 네. 이 오프닝 처음 보세요? 아니요, 봤죠. 처음 봤다면서요? 이거 처음 네. 봤어요. 아까 저 멘트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네. 사실 류 단장님만이 모든 출연자 중에 저 포함해서 유일하게 본인만의 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이 명패도 그러니까. 네. 탐나네요. 제가 제작한 거예요. 네. 알죠. 그러니까요. 예. 래핑도 그렇고. 예, 스스로 자체 비용을 쓰셔가지고 네. 본인이 제작해 오셨더라고요. 그죠. 네. 여기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네. 쏟아붓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그만큼 화제의 코너 류 단장의 월요 진단인데요. 자, 단장님 오늘은 어떤 진단을 해볼 생각이세요? 제가 두 가지 이제 꼽았는데 이거 세 개나 못 하더라고 시간 관계상. 네. 두 개만 하면 충분하던데 위기의 감독들 나가 시리즈. 두 번째는 프로야구 방출 시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기의 감독들 나가 네. 시리즈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전드 출신 감독들이 더 좀 추운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상황들을 현장에서 다 봤어요. 네, 사실 또 야구 기자로서 좀 마음이 저는 아팠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뭐 이승용 감독 같은 경우에는 시즌 막바지부터 좀 비슷한 그런 뭐 구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조금씩 나오기는 했어요. 팬들 사이에서. 근데 5위 타이브레이커가 사실 조금 이제 SSG 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전 충격적인 결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분노를 좀 표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거는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끝났을 때였는데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가을 야구의 결과가 안 좋다라고 하지만 저는 1차적인 목표 가을 야구 입성은 성공한 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금 크게 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좀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조금 이질적이다라고까지 느꼈던 부분은 팬들이 모여서 이 선수들에게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 아, 누구 선수 되게 고생하셨다. 누구 선수 내년에도 꼭 보고 싶다. 내년에 더 잘할 것 같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데 유독 이 감독에 대해서만 계속 이렇게 나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몇몇 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좀 과격한 그런 언어까지 쓰는 거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거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게 비난과 비판의 어떤 그 사이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뭐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세 분의 감독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죠. 뭐 이승용 감독, 이승엽 감독 그리고 연경엽 감독 이렇게 세 명인데 이렇게 어떤 이제 야구 팬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 똑같은 이니셜이다라는 식으로 올려주셨는데 뭐 비판을 받는 지점들은 명확해요. 이게 뭐 지니까 네. 아무래도 네. 물론 뭐 그 과정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결과가 이겼으면 이런 이제 팬들의 이런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사실 축구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전북 현대 그 김상식 감독. 네네네. 이게 예. 제가 알기로 그게 시작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홍명보 나가 뭐 이어지고 네. 근데 그 문화가 야구 쪽에 유입이 된 것 같아요. 야구에서는 있지 않는 문화거든요. 이 문화가 아니 전에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뭐 가령 뭐 현수막이 붙거나 네. 이런 경우는 제가 아주 가끔씩 봤었는데 네. 그리고 이 리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리듬 자체가 그 축구 쪽의 어떤 팬들의 어떤 이런 굉장히 동일하다라고 똑같아요. 하더라고요. 네, 축구 네. 기자들이 얘기를 네. 해주기로는 딴따란 네. 뭐 하여튼 똑같아요. 예. 네, 그리고 약간 좀 상대의 어떤 뭐 그 응원가를 부른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축구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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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엽 감독 퇴장할 때 이제 삼성 네. 응원가를 불러서 네. 이제 팬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좀 선 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이승엽 감독의 어떤 출신이나 어떤 그런 것들까지도 간접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이제 두산 팬들도 이거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문화에 대해서 뭐 그래야 해도 마땅하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즌 전체를 보라. 이제 이 마지막 승부처에서 답답한 부분 이해하지만 시즌 전체를 본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 합당한 상황인가라고 이제 반문을 제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맨 마지막 장면들이 너무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팬들이 더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열정적으로 비난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SS 이승용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광현 선수와 추진 선수의 기용이라는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각인이 크게 됐었고, 그리고 이승엽 감독 같은 경우에는 가을 야구 전패, 그리고 단 한 점도 내지 못했다라는 지점이 욕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SSC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광현 선수, 추신수 선수의 임팩트가 너무 컸죠. 그리고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는 무득점도 있지만 와이드 카드 결정전에서 업셋이 네. 처음이잖아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두산 팬분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매우 상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이거를 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지금 제가 언급한 세 분의 감독들이 이런 분위기 때문에 경질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물론 이 팬들이 존재하지만 이게 예를 들면 두산 팬들의 전체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뭐 SSG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일부 팬들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비난 혹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팬들의 전체 목소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승용 감독이나 이승엽 감독도 아직 그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뭐 크게 뭐 경질을 논의하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좀 따가운 질책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남은 다음 시즌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좀 절치부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사실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팬들의 이제 목소리가 온라인에서 주로 있었지 오프라인에서 이런 모습은 올해가 제가 볼 때 처음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진짜. 온라인상에서 예.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경기를 지면은 거기서 막 글이 올라오고 예. 이제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게 올라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이런 집단행동 비슷한 이런 모습은 야구에서는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게 야구의 문화가 될 수도 있다. 좀 이런 우려도 드는데, 이거 현장에서 이게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젊은 팬들의 이렇게 목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뭐 전체의 팬들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온라인에서의 목소리보다 이 오프라인에서의 목소리가 더 범위가 넓은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새겨들을 지점은 분명히 있을 것 그쵸.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는 어떤 문화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감독들, 선수들은 이제 굉장히 좀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위로는 안 되겠지만 그럴 때마다 축구 국가대표팀을 보시라. 그러면은 조금은 위로가 될 거다. 그 비난에 비하면은 이거 네. 여기는 약과니까. 세 발의 피 정도. 네, 세 발의 피죠. 그럼요. 네. 그쪽은 지금 큰 난리가 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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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 안 질렀지. 마음속에 다 이미 다들 불이 한 무대기로 있어요. 네. 네. 근데 모든 거는 저는 좀 적절한 선을 지킬 때 가장 좀 빛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사실은 그 수훈 선수나 이런 그 승패장 인터뷰 뭐 이런 시간과 굉장히 맞물려서 인터뷰가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뭐 이 KT 선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민망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서로 좀 뭔가 좀 아쉽고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지만 언제 어느 정도의 목소리로 할 것인지는 또 돌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게, 저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하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실 프로 스포츠에서 이런 갈등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도한 팬덤 문화, 과도라는 표현 자체가 애초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팬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대립각도 세워지고 그 안에서 또 이제 팀들 간의 역사도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당연히 프로 선수라면, 프로 감독이라면 용인하고, 이런 것도 또한 이제 하나의 재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게
어디까지가 적정선인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매우 어려운 네.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과거에는 온라인상에서 이제 댓글이라든가 SNS의 DM으로 이제 좀 이렇게 항의가 그러니까 오는 그런 문화였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작년 두산 이승엽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팬들한테 뭐 홈경기 마지막 그렇죠. 세종전에서 뭐 야유를 받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승엽 감독이 충격을 엄청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야유 이상이잖아요. 지금 이 나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감독님들도 보면 그동안은 이제 댓글 보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댓글을 안 보는 문제가 아니고 그쵸. 안 들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팬들의 그런 오프라인에서의 이런 그러니까 항의라든가 이런 목소리를 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는 이전보다 더 강도가 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마도 그 작용 반작용이 있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그 목소리가 커지면 또 반대 목소리도 또 커지기 마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 승패의 결과 자체가 좀 참담하고 너무나 안에서 좀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야 진짜 비로소 좀 제대로 된 평가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바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면요. 사실 이런 패장들에게 굉장히 쓸쓸하고 차가운 가을인데 사실 선수들만 하겠습니까? 딱 지금이 바로 방출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시즌입니다. 선수들의 방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죠. 네, 롯데, 삼성이 이제 한 차례 선수단 정리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최근에도 한화, SSG, LG, 키움 등도 이 선수단 정리에 나섰습니다. 뭐 이 가운데서는 은퇴를 선언한 선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미 은퇴식을 한 정우람 선수를 비롯해서 뭐 김강민, 이명기 선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움에서는 정찬원 선수 등이 이제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LG도 방출 명단을 이제 내보냈고 키움도 그렇고 구단들이 이제 그 방출된 선수들 중에서는 은퇴를 선언한 선수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제2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명단을 꼼꼼히 지켜보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제 10개 구단 중에서 기아하고 KT 빼고는 8개 팀들이 1차 방출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어제 이제 작가님한테 냈는데 때마침 오늘 3개 구단이 방출 명단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아는 제가 볼 때 우승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이제 좀 미루는 것 같고 KT도 뭐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일단은 승부를 앞에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경기 앞두고 괜히 부정적인 네. 그런 행동을 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라서 근데 두 구단 모두 방출 리스트는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이미 발표만 남았을 것 같거든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받고서 살아나는 선수들도 있고요. 이대로 그냥 이제 아쉽게도 프로 무대와는 영영 작별을 보아하는 선수들도 있을 겁니다. 방출 선수가 팀을 옮겨서 성공한 사례들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이제 SSC 노경은 선수나 예. 고효준 선수 그리고 이제 김진성 선수도 LG 그렇죠. 유니폼을 입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한 케이스고요. 롯데 김상수 선수도 굉장히 좀 큰 활약을 보여주면서 롯데 팬들의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네. 예전에 프론트에 있었을 때를 되짚어 보시면서 단장 모드로 이 방출 선수 명단을 보신다면은 특히 이번 지금까지 나왔던 방출 선수들을 쭉 봤을 때 어떤 선수가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게 이 방출 선수를 데려가는 구단들이 대부분 1군 경력이 있는 선수 데려가거든요. 네. 근데 2군에서만 뛴 선수는 거의 재취업이 거의 좀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1군에서 경력이 있는 선수 나이가 있더라도 이제 이런 선수들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불펜 투수들 아니면 내야 백업 선수들이 조금 이제 재취업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선수를 놓고 보면 SSG에서 방출된 고효준, 박민호, 그다음에 지금 오늘 또 LG에서 방출된 최동환 선수. 네. 이 선수는 최동환. 선수 본인이 자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방출을. 그다음에 이제 한화의 신정락 선수. 네. 이 선수들이 좀 눈에 띄고요. 이 선수들이 다 보면은 많은 경기를 소화했어요. 이제 고효준 같은 경우 601경기, 박민호 267경기, 최동환 344경기, 신정락 347경기.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높게 볼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키움에서 젊은 야수들을 조금 여러 명 방출을 했거든요.
이제 내야수에 이제 김주영, 신준우, 그다음 외야수에 이제 송재선이란 이런 선수가 방출됐는데 네. 이 선수는 좀 재취업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SSC에서 방출된 최경모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내야 백업으로 수비를 인정받는 대수비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제 복수의 구단에서 관심을 보이고 이미 방출되자마자 연락한 구단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출 선수들을 영입할 때 사실상 뭐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선수들의 경험, 노련함을 보고서 이제 뽑는 경우가 많을 텐데 또 어떤 부분을 주목을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뭐 신정락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한화에서 롯데까지 거쳤다가 지금 방출이 됐는데 네. 사실 이 선수들을 길게 보고 영입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 좀 짧게 단기로 봤을 때 좀 굉장히 좀 쓰임새가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선수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하면서 몸 상태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보여주는 게 있어야 또 영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즉시적으로 좀 쓸 수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영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뭐 긴 세월 야구 기자를 한 건 아니지만 이 간절함이라는 거는 진짜 그 무엇보다 굉장히 큰 무기인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정말 이 연차에 이 경력에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다고라고 굉장히 놀랬던 적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의 경우 결국에는 재취업을 해서 좀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구단 차원에서도 이 선수가 어떠한 마음으로 야구를 대하고 야구를 준비하는지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장님은 예전 기억 되짚어 보면은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방출 그리고 이제 재취업된 선수 어떤 선수가 기억에 남아요? 당연히 노경원 선수하고 네. 고효준 선수. 제가 이제 2021년 시즌 끝나고 두 선수 영입했잖아요. 네. 노경원 선수는 사실 롯데하고 시즌 중에 트레이드 협상도 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 이제 끝나고 방출될 것 같은 분위기라서 방출되면 바로 데려오려고 이제 바로 제일 빨리 연락을 했죠. 네. 이 방출 선수의 이제 그 포인트는 누가 먼저 연락하냐. 네, 이게 또 있거든요. 뭐 금액이나 뭐 이런 거 말고 조건 이런 거 말고 일단은 근데 조건은 다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이제 경쟁이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경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은데 경쟁이 붙는 경우는 누가 먼저 연락하냐. 이제 코치도 그렇거든요. 새칭 아도 치는 사람이 네, 그렇죠. 먼저 연락한. 약간 고급 어휘로 진정성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선수 입장에서도 네. 연락을 먼저 준 네. 구단이 아무래도 더 네. 고맙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노경원 선수, 고효준 선수가 가장 기억이 남고 두 선수의 활약으로 SSC가 그러니까 와이어 투 와이어 통합 우승을 네. 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고효준 선수는 제 기억으로 굉장히 늦게 합류를 하지 않았어요? 1월 달에 제 그쵸. 기억에 노경원 선수는 방출되자마자 바로 연락을 했고 이제 고효준 선수는 1월 달일 겁니다. 일단 겨울에 그러니까 다음 해에 22년도에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입단시켰죠. 예. 그럼 반대로 이거 궁금한 건 하나 여쭤봐도 네. 될까요? 그 방출을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실 수도 있잖아요. 통보. 네. 네, 네. 그거는 그 단장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일이고 또 그저 헤어짐이잖아요. 네. 이럴 땐 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팀장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경훈이나 고효준 같은 이제 그런 베테랑 선수라면은 이제 단장이 이제 직접 통보를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구단 사무실에 이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런 그 말은 즉슨 이렇게 알아요. 성격 알아요. 선수들도 대충 이제 알겠죠. 당연히 알죠. 예. 부르면. 예. 이 시기에 부르면 예. 당연히 선수 올 게 왔구나. 네, 아. 그렇죠. 네. 야, 참 진짜 당연히 뭐 실력으로 승부를 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프로 선수이기에 어쩔 수 없이 팀과 맞지 않거나 이제 내가 물러날 때가 되면은 물러나는 건 어찌 보면은 이 프로 섭리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늘 저도 이제 가을 때마다 스포츠 소식 정할 때 이제 방출 선수, 이제 은퇴 선수 이야기를 할 때 좀 그 바람이 차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저도 이런 통보를 하는 게 다 10월 이후니까 네. 10월 내지 11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낙엽도 지고 이게 스산한 분위기에서 통보를 하니까 참 이게 야구는 이
경기 일정이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이제 가을 늦가을에 통보를 하지만 농구나 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 스포츠면 이제 3월쯤에 끝나잖아요. 그것도 그쵸. 슬퍼요. 네. 거기는 그래도 따뜻한 봄날에 통보해서 좀 괜찮을라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오죽하면. 예, 예. 네. 분위기가 이게 의심스럽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이 추운 겨울 예, 더 추워지겠구나. 예, 통보 받고 이제 그 구단 사무실 나가는 그게 얼마나 쓸쓸하겠냐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 기자 입장에서도 이제 뭐 경력이요 아니면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릴 때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말을 막 꺼내기가 좀 조심스럽고 그래요. 그렇죠. 예. 약간 왠지 상처를 해집는 건 아닌가 네, 하는 네. 고민도 들게 되고. 응원을 해주면서도 예. 정말 잘 될 겁니다 이러면서도 혹시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네. 들고 예. 근데 그런 선수들은 그래도 1군에서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오히려 연락조차 예. 못 받는 선수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2군에서만 뛰고 몇 년 못하고 방출된 선수들이 더 많은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 그렇죠. 무명용사 같은 선수들이 네. 더 많으니까 그 선수들이 더 좀 처량해집니다. 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이제 방출 통보를 받고서 나 인정 못해. 뭐 어떻게 당신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랬던 케이스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예.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 네. 뭐 가끔 우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우는 선수의 그 비중이 좀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2군 선수 통보하면요 한 반 이상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되게 안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진짜 사실 아까 뭐 노경훈 선수, 고효준 선수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이제 김진성 선수도 그쵸. LG에 우승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습니다. 방출 선수로서 다시 LG로 돌아가가지고 진짜 큰 역할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스포츠에서 매력을 느끼는 지점들이 바로 이런 부활에도 한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사실 스포츠고 말씀하신 김진성 선수는 올 시즌에도 필승조로서 확실하게 지금 제 몫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다른 선수 후배들이 보면서 좀 용기도 얻고 힘을 얻고 그만큼 더 단단히 준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쓸쓸하고 스산한 가을바람 이 방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부활해서 저희가 다음 시즌에 계속해서 줄창 말할 수 있는 이름이 나오길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월요 진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는 오늘 이제 이동이라서 하루 쉬었는데 내일부터 또 바빠지시겠어요? 내일 또 이제 수원으로 날아가야죠. 네. 제가 지금 개근 중이거든요. 예. 이 개근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단장님은 자주 뵈야죠. 예, 불러주시면. 근데 이번 주는 오늘 말고는 없던데요. 저희 목요일날 축구 입중계할 건데 그날 오실래요? 축구 전혀 축구에 관심이 없는. 전 예. 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류성규 단장님, 우리 이혜진 기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나가시기 전에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꼭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가을 야구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축구와 또 그리고 다른 스포츠도 이제 슬슬 또 활동을 재개하려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구, 농구 포함해서 여러 가지 스포츠 소식들 다양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 10시에 뵙죠. 여러분 안녕.